그런 셈이죠. 신현준 기자만큼 악의적이진 않았지만 풍납동 주민들하고 제 태도를 매도한 사례는 또 있어요. 2015년 7월 13일 이게 한국프렉스센터에서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심포지엄이 끝난 직후에 터진 기사가 있어요. 한국일보 뒷끝뉴스라는 코너에 이년우 기자가 쓴 풍납동 백제왕성이 아니라는 진짜 이유라는 기사였어요. 요무명방송 때 보여드렸듯이 이런 일에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자료의 화면에 나가는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일리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학계에 몸담고 있었던 제가 생각 없이 이권 싸움에 나선 거 아니냐고 손가락질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이런 손가락질 각오하자는 바는 아니지만 저 혼자만 피해를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만 명 다루는 주민들까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교묘하게 호도된 문제들을 밝혀야 했고 그래서 칼럼도 썼고요. 그랬었나요? 이년우 기자가 쓴 기사는 풍납동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개발의 명분으로 이용을 하려고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왕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내용을 골자로 있어요. 이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일 겁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일단 경제적 피해를 줄이자는 것까지는 사실이니까. 거기까지는 팩트에 속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뒤집어서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으로 몰고 가려는 진짜 이유까지 이해한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내막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동화적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떤 드라마 대사처럼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납토성을 한성백제왕성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보다 나을 것이 있는지 내막 모르는 독자들한테 그 당시 칼럼에서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포지엄 발주제문에 뭐 제가 하지도 않은 재산권 침해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건 굉장히 그때 섭섭했는데 네. 그런 걸 따질 시국이 아니다 싶어서 나섰던 거죠.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그럼 이쯤에서 무엇 때문에 학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언론까지 이런 일 비호에 나서는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학계 역시 주민들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년우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권에 초연한 사람들인 것처럼 호도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고학교는 구조적으로 자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몇 년 전 경조 월성 발굴에 1조 3천억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번 풍납토성도 전 지역을 발굴한다면 발굴 비용만 2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만큼 고고학 발굴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이 점은 고고학자들이 자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아무리 유능한 고고학자라도 발굴을 하지 않으면 업적을 쌓기 곤란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막대한 자금을 개인 돈으로 받아가기는 곤란하니까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의 자금에 의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정관계나 여론조성을 통해서 이들하고 커넥션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금을 받다 내게 되면 광해서 인심난다고. 이 자체가 막대한 이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권 집단들이 자금을 받아내는데 힘을 합치는 경향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일에 정관계 언론까지 주류 학계를 지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자금을 받아낸 다음에도 문제가 돼요. 발굴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대주 쪽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간단하죠. 대놓고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 많은 자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치 있는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해달라는 요구를 무언 중이라도 하게 되고 이게 발굴단에는 심각한 압박이 돼요. 그런데 일껏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발굴한 것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의 찐빠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종종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한다는 점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자신들이 발굴하는 것 가치를 과정하는 거, 뭐 발굴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거는 거의 고전에 속하죠. 이 때문에 심지어는 고고학계 내부에서 우리가 학자냐 업자냐 이런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그래요. 풍납토성도
바로 그런 것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고. 그래서 발굴한 것의 가치를 과장하게 된다는 건가요?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둔갑시킨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고고학에서 발굴할 것 가치를 과장하면 고정적 수법에 불과한 거예요. 왕성 정도 되지 않으면은 막대한 자금이 지원받을 명분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왕성 정도 되는 곳이 아니면 지원받기가 어렵나요? 왕성이 아니면 지원 안 해준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발굴해야 될 가치가 큰 곳에 지원이 몰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더욱이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었어요. 그 사정이라는 게 사실 이 문제를 학술적인 차원으로만 해결하는 이미 일이 먼저 굉장히 커져버렸거든요. 사실 그 씨앗은 풍납토성 보존 지침이 떨어질 때부터 뿌려진 거예요. 2000년 6월 16일인가 그때 국무회의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풍납토성이 백제 위례성이 성질하면 후손들이 조상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훈령을 내렸거든요. 이게 풍납토성 보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아파트 공사가 들어갈 정도로 보존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훈령에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풍납토성의 이 백제 위례성의 성지라면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이 말 글자 그대로는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위례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보조하라고 한 것이지만은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한성백제 왕성이 아니라면 풍납토성 보존에 그렇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요. 풍납토성이 아니라면 보존할 필요가 없고 왕성 아니라면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점은 풍납토성 보존에 앞장선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풍납토성 보존을 위해서는 조 단위의 자금, 그때 제가 듣기로 한 4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금이 투입된 공사를 중지시켜야 돼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뭐 건설회사들 도산하고 난리 났으니까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 풍납토성이 한성백제 왕성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대통령에게까지 헛정보를 줘가지고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치르게 한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왕성이다가 아니라 왕성이 아니어서는 절대 안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이것만 해도 풍납토성 관련 시비를 학술적인 차원이나 과거 문제로만 다루기 어렵게 돼버렸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신영준 기자 말대로 학술적인 가치가 아닌 쪽으로 호도한 쪽은 오히려 보존하자는 쪽이에요. 이건 뭐 지들 목숨이 걸렸는데. 그런데도 2015년 몇 조 자금을 더 들여가지고 추가 발굴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네. 만약 발표대로 강행된다면 그동안 행적으로 봐서 보나마나 수십 배로 이 불어난 자금이 더 투입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관례상 자기들이 발표한 거 이상 자금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자금이면 발굴단 몇 개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막대한 이권이 걸리게 되죠. 이래놓고 언제든 풍납토성이 왕성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랍시고 미리 설레발 쳐놓은 거예요. 설레발이요? 그건 이년우 기자 말을 뒤집어 보면 드러나요. 그 기자는 왕성이 아닌 백제 유적이면 개발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적 가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존을 해야지 개발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조를 폈어요. 그 자체는 맞는 말 같은데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극히 타당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년우 기자가 애써 외면한 맹점이 있어요. 석기시대부터 역사가 이어져 온 우리나라에서는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지 않는 곳이 오히려 드물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유물 유적 보호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 이웃나라 일본도 비슷한 처지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유물과 유적을 보존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대상자로 지정된 지역이 여러 가지 희생을 무릅쓰고 보존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보존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풍납동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고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죠. 나중에 주민 측에서 무리한 개발 요구가 나올 가능성까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이건 뭐 이후 일처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풍납도성의 성격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역사가 깊은 곳이면 어디를 파도 유적이 나오기 십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적다고 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보존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의식하면 이현우 기자의 논리에서 황당한 점을 느낄 수 있어요. 기사는 뭐 제대로 된 발굴과 연구 없이 풍납도성을 한성백제의 수도인지 아닌지를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지역개발의 근거로 사용하려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지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는 문구지만 알고 보면 우라가 치밀 정도죠. 왜 그렇게 되죠? 우선 풍납도성은 한성백제의 수도인지 여부를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이라는 말부터 보세요.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 도대체 뭘로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겠어요. 제대로 된 발굴과 연구 없이라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이거 앞에서 얘기했죠. 8%밖에 발굴이 안 되었다는 눈속임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집어보면 더 기가 막힌 얘기도 돼요. 그럼 제대로 된 발굴과 연구 없이 풍납도성이 왕성이라는 결론은 어찌 그리 명쾌하게 나왔느냐고요. 그러고 보니 논리가 좀 이상하네요. 실제로 학계는 지금까지 바로 이런 태도로 일관해 온 거예요. 왕성이 아니라는 견해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채 이에 대한 제대로 토론도 없이 그저 왕성이라면 왕성인 줄 알라는 식으로 몰아갔다는 얘기죠. 이현우 기자의 논리대로 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토론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학자는 도대체 뭐하러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겠네요. 또 이렇게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가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후유증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어요? 엉뚱한 곳에서 왕성 찾겠다고 조 단위의 국민 열세를 쏟아부은 점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한성백제 왕성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훼손되도록 방치한 꼴이 돼요. 무시할 만한 후유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현우 기자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죠.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이런 꼴을 보면 왜 근거 없이 풍납도성을 왕성으로 몰아가는데 그 많은 전문가의 정치인 언론이 나서는지 알 수 있죠. 잘만 키우면 수십조짜리 이권이 되는데 이런 게 흔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파렴치한 변신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해요. 어떤 변신이죠? 신중하게 검증을 하자는 데에서는 거품 물고 반대하던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 분야에서 보기 어렵지 않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이 안면 바꾸고 자기들이 반대한 주장의 전조사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사실 지금 풍납도성이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 일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성백제 왕성이 어떻게 몽손토성이지 풍납토성이 되어야 되냐고 거품 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태도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니까요. 오히려 언론이 나서가지고 비호하기 시작하면 흑벽을 바꿔놓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런 사례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기자 하나만 마음먹어도 마치 학계가 경제적 이익에 눈먼 주민들에 맞서서 유적 보존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렇게 구도를 잡아놓은 것 일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내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적보호 문제가 마치 OX처럼 답이 확실히 나오는 선악구도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가 되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고고학의 태도도 달라져요. 항상 이 사람들이 유적보호에만 앞장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적보호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춘천 중도 유적의 경우에요. 풍납도성하고는 달리 이곳에는 레고랜드가 들어서서 유적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제가 아는 한 공사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고고학계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귀국했던 요한문명 전문가가 지금쯤 중도 유적 보호를 위해서 항의 때문에 난리가 난 줄 알았다고까지 아쉬워했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나요? 이 문제에서는 고고학계와 달리 오히려 제야단체만 보존운동에 나선 실정이고 지금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야단체의 중도유적 보존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저는 여러 학회를 다니면서 이에 대한 이 기성학계의 반응을
많이 봤어요.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잊을 수가 없네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동료들까지 고조선과 별 상관도 없는 유적을 가지고 난리를 친다. 뭐 공연이 이런 반응이었으니까. 그랬군요. 이런 식이라면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니라도 보존해야 된다는 논리가 왜 중도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원전 14세기까지 거슬러 가는 유물하고 유적이라면 고조선과 상관이 없더라도 왕성 아닌 풍납도성보다 보존 가치가 떨어질 리가 없을 텐데요. 이년우 기자 논리대로 해보세요. 고조선과 상관없으면 보존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는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풍납도성을 복원하겠다는 사업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힘없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에 비해서 춘천 중도 유적은 공사를 강행하려는 당사자가 세계적인 기업 레고고요. 더욱 이 뒤에는 강원도 지방라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고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유적 보존에 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지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결국 이권 얻기 쉬운 곳에 문화재 사업을 벌인다는 건가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쪽이 아니라? 이런데도 풍납정 주민과 고고학교를 선악부도인 것처럼 뭐라 하겠느냐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 언론도 말로만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걸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힘없는 사람만 매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겠는데요?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사정이 딱해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주민들로서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청 사업한다고 땅하고 집이 압수되는 사태를 당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유적이라고 해서 참고 살았는데 20년이 되도록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죠. 정말 왕성이라고 따져보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요. 그러면서 압류된 땅 일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지들이 이용하거나 원래 주인 대신 세를 받아간다는 게 주민들 하소연이에요. 이년우 기자를 비롯해서 남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입고를 당하면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저희 집 그런 식으로 뺏기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왜곡시키는 게 작정을 하고 벌이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들의 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서 보도할 턱이 없으니까요. 그 기자는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닐 것이라는 힘을 얻는 게 사실상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2015년 심포지움 관계 기사에서요. 알고 보니 애초에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사적지 지정 반대 소송을 하는 풍납동 주민단체였고 대부분 풍납동 주민들인 방청객이 재발언 하나하나에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장례 발언에서도 지 말을 듣고 풍납도성이 왕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모든 논쟁이 끝난 것처럼 기뻐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가요? 거짓말보다 더한 거짓말이죠. 무슨 뜻이죠? 이 기사가 위험한 것은 대부분이 팩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기법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사실만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렇게 다르게 인식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해요. 실제로 이 기사를 본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했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만큼 주최 측에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날 상황은 기사와 완전히 달라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어달라고 사정할 생각은 없으니까 정확한 사실은 당시 상황을 전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영상들 구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기사만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달리 저에 대한 박수는 마지막에 한 2번 나왔을 뿐이고 이건 박순발 교수를 비롯한 반대측 발언에 방해는 고사하고 영향조차 주기 어려운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사를 이렇게 썼다는 건가요? 기레기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 사람 억울했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심포지엄이 열리기 이전부터 주최 측에서 신경 썼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소개해야 될 것 같네요. 풍납도도 개발 초기에는 실제로 주민 측에서 폭언 폭행을 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이후 20년 동안이나 주민들이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로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엄 이전부터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해 놨고 저를 비롯해서 주최 측에서 불필요한 과격 행동에 대한 자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이 덕분에 이날 분위기는 웬만한 학교보다 점잖았던 편이에요. 사실 학교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발표되면 야유와 고성 정도는 나옵니다. 이권이 걸려있다 싶은 곳에서는 폭언폭행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날은 의뢰 있을 법한 야유 한마디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자의 기사 한 줄에 분위기까지 매도된 거죠. 점잖은 분위기였는데도 그렇게 매도를 했다는 건가요? 사실 박순발 교수의 발표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박수 친 이유도 달리 해석되어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순발 교수 발제문 대부분은 이날 논점과 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성의 없는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주최 측이 야유도 하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재추궁에 박수를 치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마치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된 거죠. 결국 이현우 기자는 교묘하게 사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기사의 동기가 그냥 내막 모르는 기자의 앞뒤 가리지 못한 편견 때문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작정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선 거면 사회적인 비극이겠죠. 이런 게 커넥션의 결과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점은 제가 강창석 선생의 잃어버린 백지의 첫 도지를 집필하자고 제안했을 때부터 심각하게 예고됐었거든요. 어떤 예고였는데요? 집필 제안을 받고 출판사 대표까지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자리에서 강 선생이 저뿐만 아니라 그 대표께도 다짐했던 말이 있어요. 앞으로 이 책을 쓰게 되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텐데 감당해낼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납도성은 한성백제왕성이 아니라는 주장은 자기 평생 수건 같은 거지만 주변 사람 끌고 들어가서 피해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겁이 나면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할 얘기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 때 감옥 가면서도 출판할 거 다 했다는 출판사 대표까지 눈치 안 보는 캐릭터였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출간까지는 갔었죠. 예고대로 되었었나요? 강정선 선생이 공연히 겁을 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책은 출간됐는데 그때 주변에서 섬뜩했던 반응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한두 개만 떠올려 볼게요. 네. 강정선 선생이 소속돼 있던 단체에서 그래도 축하한다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줬어요. 자연스럽게 여기 여러 사람이 참석하게 하게 됐는데 그 중에 공영방송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20년은 조용히 지내야 될 거다. 이런 말이 왜 그 자리에서 나와 튀어나왔는지 당시로서는 좀 의아했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를 절감하게 됐죠. 이건 좀 나중에 국립민속박물관장 지냈던 분과 강찬선 선생이 이 술자리에서 그런데 우연히 제가 거기에 끼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분 역시 한동안은 당신들 책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못할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지금 고고학과 고대사학계 기득권층, 또 신영준 같은 언론인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알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나요? 책동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에서라면 풍납동을 왕성이라고 몰아가는 쪽이 전통이 훨씬 깊을 겁니다. 우선 풍납동이라는 이 풍납소성이 왕성이라는 근거 자체를 아니라는 측의 것을 베껴서 마련한 주제에 원래 주인을 매도하는 수법부터가 파렴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성이라는 근거를 아니라는 쪽의 자료를 베껴서 마련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당사자는 풍납도성을 왕성으로 붙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연합통신 김태식 기자예요. 김 기자가 숨겨서 풍납도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라는 책이 풍납도성을 한성백제왕성으로 둔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거든요. 당사자는 이 책을 바탕으로 언론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까지 자기 위상을 붙였어요. 이후 학자들보다 더 훌륭한 한성백제왕성 전문가로 대우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책의 근거 대부분이 바로 강찬선 선생이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거였어요. 즉 왕성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용해가지고 왕성이라는 논지의 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근거 대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작하고 왜곡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행각은 설사 나중에 풍납도성이 왕성이라는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학문적 만행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둔갑시켰다는 건가요? 대표적인 조작이 바로 강 선생이 오두막집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육각견집에 구멍 뚫린 초석 아닌 초석 같지도 않은 이 초석을 가지고 왕궁 초석이라고 몰아갔던 거예요. 풍납도성 서쪽에 넓은 개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풍납도성에서 기록에 나온 왕성이 아니라는 네. 증거를 나열하면서 이 내용도 오히려 왕성이라는 근거인 것처럼 그대로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왜 그런 조작을 해놓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증 기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렴치한 행각도 검증되지 않은 채 기자 한 사람의 출세수단으로 당당하게 이용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검증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풍납도성의 한성백제 왕성이라는 근거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쓰여진 김태식 기자의 책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 역시 강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김태식 기자 책을 매우 훌륭한 저서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막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속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강 선생한테 받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많이 보던 내용인다고 비교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당당하게 벌어진다면 큰 문제 같은데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책동을 위한 앞잡이 노릇하는 걸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김태식 기자뿐만 아니라 한성백제 왕성에 관한 책을 썼던 사람들 대부분은 강찬 선생이 모아놓은 자료를 그대로 이용했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양반이 찍은 사진까지 그대로 쓰면서 이름 한 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양반 공저자로 올린 것도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남의 자료를 이용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지불하든가 업적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상식도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저만 이상한 놈 되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요?